단독 인터뷰 사재 1,300억 원 사회에 기부한 송금조 회장 부부 앤드 송승우. 인생은 무다. 다 내놓고 빈손으로 간다.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지내로 찾아오셨더래요. 돈이 없어 어머니께 곰탕 한 그릇 사드리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시게 하고서는 땅을 치며 울었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돈을 버셨대요. 송 회장 부인. 다 내놓고 갈랍니다. 다 내놓고 갈랍니다. 사회에서 이룬 재산 내가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무입니다. 80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자신의 전재산 1,300여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경암학술상을 제정한 주태양사 송금조 81회장은 부산에서 50여 년간 향토기업을 운영해왔다. 그의 기부는 기업과 정치권 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인해 분노하고 맥이 빠진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송금조 회장은 2003년 초 부산대가 경남 양산 지역의 제2캠퍼스 부지 매입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를 기부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송 회장은 2003년 10월 부지 매입 비용 305억 원 전액을 기부하기로 부산대 측에 약속하고 우선 105억 원을 현금으로 기탁했다. 송 회장은 이미 기부한 105억 원 이외에 50억 원을 올해 기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부산 지역의 대표적 교육기관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부산에서 살아온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기부 동기를 밝혔다. 평소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던 송 회장은 부산대에 사재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지 약 20일 뒤인 2003년 11월 3일 국가의 교육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송 회장이 당시 밝힌 기부금은 1,000억 원, 부동산 650억 원, 현금 350억 원 규모였다. 송금조 회장이 사재 1,000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지역사회와 송 회장 주변에서는 반신반의했었다고 한다. 송 회장은 이후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작업을 조용히 진행해온 송 회장은 2004년 2월 경암교육문화재단을 공식 설립했다. 최근 자신의 사재 1,000억 원을 재단에 출연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송 회장의 부인 진혜원 58경암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장 경희 음대 교수 씨는 회장님 진 씨는 인터뷰 내내 남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께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상당수의 주위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1,000억 원의 사재를 재단에 출연하자 그때부터 대단한 일을 했다. 존경스럽다는 등 격려의 분위기로 바뀌었으나 회장님께서는 그런 격려조차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는 2004년 말 경암교육문화재단 관계자를 통해 송금조 회장 인터뷰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며칠 뒤 재단 관계자는 송 회장께서 자신이 한 일은 세상에 널리 알릴 만한 게 못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뷰 요청을 사양한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왔다. 기자는 경암학술상에 대한 발표가 있던 다음 날인 지난 8월 22일 다시 송금조 회장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 다음 날인 8월 23일 송 회장 부인의 전화를 받았다. 송 기자의 뜻은 잘 알겠지만 회장님께서 워낙 자신의 얘기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데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전화통화가 20여 분간 계속됐고 결국 부인에게서 송 회장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보겠다는 답을 받을 수 있었다. 단출한 사무실. 송금조 회장과 부인 진혜연 여사의 인터뷰 장면. 지난 8월 30일 오전 부산 서면 로터리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주태양사를 찾았다. 5층 건물의 2층에 있는 주태양사의 문을 들어서자 30여 평의 사무실에 1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사무실 안쪽으로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인이 기자에게로 다가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송 회장의 부인으로 경암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진혜연 씨였다. 진 상임이사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20여 평의 공간이 나왔다. 송 회장의 사무실이었다. 공간 한쪽에 책상이 놓여있고 그 중간에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이 있었다. 흔한 장식용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1,000억 원대 재산가의 사무실치고는 너무 단출했다. 진 이사와 잠시 한담을 나누고 있는데 송금조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송 회장은 자그마한 키에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반백의 머리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에서 송 회장에게 드리워진 80 연륜을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젊어 보였다. 송 기자 본이 어딥니까? 송금조 회장은 기자의 명함을 건네받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대뜸 본이 어딘가요? 라고 물었다. 은진이라고 답하자 송 회장은 일족을 만났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앉아있던 부인 진이사는 회장님은 은진 송 씨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실 수 없어요 라고 했다. 송 회장과의 인터뷰는 중간중간에 진이사가 포충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송 회장은 말을 아주 아꼈다. 기자와 송 회장 간에는 긴 질문과 짧은 답변이 이어졌고 고비고비마다 진이사가 지원군으로 나섰다. 결과적으로 송금조 부부 인터뷰가 됐다. 송 회장은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했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채 조용한 목소리로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송 회장은 겸손했다. 송 회장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얘기거리를 유도해 내기 위해 질문을 하면 그런 것은 뭐 할라고? 라며 입을 다물었다. 그때마다 진이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족이 묻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라며 거들었다. 지금까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관양으로 인해 이처럼 도움받기는 처음이었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1,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사회에 기부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송 회장은 잠시 생각을 한 뒤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돈은 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어느 누군들 아깝지 않겠습니까? 저는 피와 땀을 쏟아 돈을 벌기는 했지만 그 돈을 모두 제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회장께서 가진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셨는데 앞으로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할 계획이신지요? 웃으며 어디에 계시는지는 몰라도 제 운명을 관장하시는 절대자는 저에게 85세까지는 이승에 머물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 남은 인생이 앞으로 4년인데 그때까지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남겨놓았습니다.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장께서 4년간 생활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람과 저 두 식구가 먹고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2003년 11월 부산대에서 열린 송금조 회장의 대학 발전기금 출연식 기념사진.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회장께서 85세까지 먹고 살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기부를 하셨는데 부인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송금조 회장은 기자의 얼굴을 쳐다봤다. 재빨리 회장님께서 85세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질문이 아니라 부인이 걱정돼서 드리는 질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아니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는 더 오래 살겠지요.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회장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산 분배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일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회장님 가정은 그런 걱정이 없겠네요. 이미 재산 정리가 끝났으니까요. 그런 셈이지요. 돈을 한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돌고 돌아야 하는 겁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송 회장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부인께서는 반대하지 않았는지요? 전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과 음악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부인 진이사. 송 회장은 첫 부인이 1993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 주위의 권유에 따라 1995년 진이사와 재혼을 했다. 이때 송 회장은 71세, 진이사는 49세였다. 송금조 회장과 진이사는 원래 사돈간이었다. 진이사의 언니가 부산 서면에 있던 순천향병원 원장의 부인이었고 이 병원장의 사촌 누나가 송금조 회장의 첫째 부인이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던 진이사는 송 회장의 첫 부인이 사망하기 전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을 때 병원 안내를 맡기도 했었다. 진이사는 경희대 음대성악 전공을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성악 석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음악 분석학과 현대음악 연주법을 공부했다. 이후 가곡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원과 빈 음악원을 수료했다. 귀국 후 성심여대형 가톨릭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진이사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메릴랜드 대학에서 성악 연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컬럼비아 대학 사범대학 성악 강사로 재직했다. 그녀는 컬럼비아 대학 재직 중 미술 교육을 전공해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 D.C. 등지에서 10회 이상 독창회를 가졌던 진이사는 1991년 한국으로 돌아온 뒤 호아마트홀에서 귀국 독창회를 갖기도 했다. 전공인 음악과 좋아하는 일만 있으면 만족한다지만 이 말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제가 사사롭게 쓰는 것보다는 남편으로 하여금 그 돈을 국가나 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뒤에서 내조하는 게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금조 진혜연 부부의 만남. 송금조 회장과 부인 진혜연 여사. 이 대목에서 기자는 화제를 송금조 진혜연 부부의 재혼 얘기로 슬쩍 돌렸다. 진이사는 송 회장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톡신으로 지내며 음악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한다. 두 분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 아버지의 기일이 8월 15일입니다. 10년 전 1995년 아버지의 기일이어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거든요. 주위에서 훌륭한 분이 있다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권하더군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주위의 권유가 워낙 강경해 별다른 생각 없이 회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송 회장님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회장님을 처음 만난 뒤 그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오늘 아침 6번째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프고 안 됐더라고요. 이때 송 회장이 진이사의 말을 가로채 아이다. 내가 니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줬잖아.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니도 마음이 조금은 있는 갑다라고 생각했지라고 했다. 어른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려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송 회장께서 여러 번 전화하신 게 가슴 아파 결혼을 하셨군요.
회장님의 외로운 부분을 제가 잘 감싸주고 위로해드릴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비교적 부유하게 자란 편이지만 회장님은 어렵게 자라셨잖아요. 진이사는 50대 후반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행동에 소녀 티가 배어 있었다. 얼굴에는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었고 웃을 때에는 두 손으로 입을 감쌌다. 송 회장처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듯 자주 얼굴을 붉혔다. 목소리는 성악을 전공해서인지 청아했다. 재산을 국가에 바치겠다는 게 회장님의 평소 소신. 회장님은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후세가 없고 현 진이사와의 사이에서도 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후세가 있었더라도 지금처럼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자식이란 자신의 대를 이어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하기는 하지요.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어 더 키우는 것도 좋지만 사회의 기부에 사회공익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이사께서도 송 회장님의 이 같은 생각에 동감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자손에게 모두 물려주거나 무의미하게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대학이나 불우이웃 등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모은 재산은 회장님의 피와 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이사는 회장님께서 저와 결혼한 직후 저에게 나의 재산을 국가에 바치는 게 소신이라고 했다면서 나도 회장님께서 근검절약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바치는 게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을 대학과 사회에 기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지요? 2003년 부산대 관계자로부터 제2캠퍼스를 경남 양산에 조성해야만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나라의 동량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 매입비 30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요.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한 305억 원 이외에 사재 1,000억 원을 출연해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 재단의 설립 취지는 무엇인지요? 제가 한평생 모은 재물을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그 밖에 거창한 목적은 없습니다. 매년 경암학술상 수여 1,000억 원이란 재단 출연금이 국내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그렇게들 얘기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국내 최대 규모라는데 별다른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몇 가지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올해부터 매년 경암학술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수상자별 상금은 1억 원으로 책정해 두고 있고요. 송 회장은 인문사회 분야, 생명과학 분야, 공학 분야, 예술 분야의 4개 분야별로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학자와 전문가 예술가를 매년 선정, 시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교육문화재단에 기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죽으면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때 부인 진이사가 말을 아끼는 송 회장을 대신해 다음과 같이 기부 동기를 부연 설명했다. 누구에게나 재산은 참으로 소중할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들인 희생과 노력을 생각하면 선뜻 사회에 환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재산을 향유하고 세습하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아름답고 더욱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이사는 회장님은 소박근면성실하며 절약과 자기 절제력이 무척 강한 분이라며 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제를 출연하시는 데 대해 저도 적극 찬성했다고 했다. 경암은 송 회장님의 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부산 지역 대표적 문학가 요산 김정한 작고 선생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요산 선생께서 생존해 계실 때 자주 뵙곤 했습니다. 하루는 요산 선생께서 송 선생도 이제 호가 있어야 되겠는데 자네는 부지런하니까 어려운 일도 많이 해야지. 돌을 부지런히 깎아 반석을 만들라는 뜻에서 경암이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하시더군요. 재산은 소중하지만 세습은 안 된다. 송금조 회장이 2003년 11월 부산대로부터 병의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는 장면. 흔히 자수성가한 분들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돈을 모았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회장님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아이고 뭐 저도 그런 분들처럼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지요.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서야 어떻게 직원들 월급 주고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히 어떤 것을 먹고 싶다거나 입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고요.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밴 회장께서 승용차는 독일제 벤츠를 사용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운영해온 회사 중 주태양사는 양식용 스푼이나 나이프 등을 만드는데 전량 독일에 수출했습니다. 독일 수입업체 회장이 한국을 방문할 때 국산 승용차로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우리가 많은 물건을 사주는데 독일 승용차 한 대도 사주지 않느냐고 해 벤츠 승용차를 처음 구입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15년을 사용했습니다. 승용차는 최소한 15년 이상 탄다. 그 이후 계속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오셨군요.